이번에는 이 단원 문자와식 세 번째,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는 어떤 알지 못하는 수를 어떤 수라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수를 계산을 할 때에는 네모를 사용해서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수보다 이 큰 수 하면은 네모 더하기 2라고 나타내었죠. 그 다음에 어떤 수의 3배 하면은 네모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를 사용하지 않고요.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이나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500원짜리 연필 X 자루의 가격 하면은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은 500 곱하기 1, 연필 두 자루의 가격은 50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연필 X 자루의 가격은 500 곱하기 X라고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하게 되는가 하면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요 몇 가지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단위를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이 단위와 수식과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봉지에 Ag인 과자 3봉지에 총 무게가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한 봉지에 Ag이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게 되면은 3 곱하기 A 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 봉지에 Ag인 과자 3봉지의 총 무게는 3 곱하기 Ag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T 시간 동안 달린 거리하고 나왔는데, 자, 먼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거리를 구하게 되게 되면은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100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거리가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x, 그 다음에 1의 자리의 숫자가 y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두 자리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나타나게 되겠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x, y라고 나타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타내게 될 때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35라는 수가 있으면은 이 35라는 수는 30 더하기 5와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과 이 5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바로 x에다가, x는 10의 자리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y는 이렇게
곱하기 1의 자리이기 때문에 1을 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1은 곱하나 마나기 때문에 일단은 안 쓰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요거를 나타내게 될 때에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요. 10 곱하기 x 더하기 y라고 나타내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자리 자연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100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세 자리 자연수를 x, y, z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요 수를 나타내는 세 자리의 자연수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수는 100 곱하기 x 더하기 10 곱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가 345 다시 말하면은 x가 3이고 y가 4 z가 5라고 하게 되면은 이 345라는 수가 345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이 3에다가 100을 곱하고요. 4에다가 10을 곱하고 5에다가 1을 곱해 가지고 300 더하기 40 더하기 5라고 해야지만 이 수가 345라는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농도가 7%인 소금물 Xg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소금물의 농도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요.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데요. 요 농도는 항상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게 될 때는 이 농도가 이 퍼센트 농도는 항상 원래 값에다가 100이 곱해져 있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7%면은 얘를 100으로 반드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100분의 7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소금물이 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